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지금 1400명의 구독자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잭슨홀 미팅 때문에 염려도 많으시고 또 관심도 많으시죠. 제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할까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번에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 후의 반응에 대해서 시시각각 사람들의 반응들도 엇갈리고 거기에 따른 기대치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어떤 거에 베팅을 한다거나 또는 뭐 그냥 확신하고 밀어붙이는 거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좋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있으니 어디까지 흔들리는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으니 일단은 지켜보자.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흔들림을 멈추고 한 방향으로 향해서 올라가면 그때 따라가도 늦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욕심내서 더 많이 먹으려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안정성 있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좀 한번 볼게요. WSJ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발표 없을 것. 뉴욕 증시 잭슨홀 미팅 앞두고 S&P 500 낙스닥 또 최고치. 자, 지금 많은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WSJ도 그렇고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발표가 없을 것이라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테이퍼링이 발생이 된다는 게 예측이 되면 주가가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선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시의 상황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다가오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뭐 예측치가 반영이 되어서 그럴까요? 일단 뉴욕 증시는 미팅을 앞두고 일단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뉴스죠. 좀 이분의 시각에 따라서 좀 같이 좀 읽어보면서 저의 의견을 좀 덧붙이는 방향으로 좀 할게요. 전주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던 증시가 살짝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요게 올라온 게 최근 7시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주라고 그러면 저번 주인 거죠. 근데 이건 진짜 시장이 안정되었다기보다는 금주에 진행될 잭슨홀 미팅의 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제 생각도 여기와 비슷합니다. 일단 잭슨홀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일단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본인이 경거망동해서 굳이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주식 관련 커뮤니티나 정보 공유 채팅방 그리고 언론에서 잭슨홀 미팅에 대한 뉴스 전망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린이들의 입장을 보면 코린이라 그러지 않고 주린이라고 하죠. 왜냐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다들 잭슨홀 미팅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길래 다들 그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제에 관심이 많이 없는 사람이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요게 미칠 파동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 이건 본인이 잘 안 찾아봐서 그런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면 이게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린이들을 위해 오늘은 잭슨홀 미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 예정. 이분이 이제 쭉 정리를 했어요. 일단 그 잭슨홀 미팅이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주요국의 중앙은행 총재 및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매년 8월에 개최하는 경제 심포미엄을 바로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잭슨홀이라는 게 그 지방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잭슨홀 지방에서 개최를 한다라고 해서 잭슨홀 미팅 이렇게 될 겁니다. 누가 주최하는 건가요? 연방준비제도, 보통 연준이라고 하죠. 미국 연준이라고 하고 거기에 산하기관인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에서 개최한다. 연방은행에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이 회의가 왜 중요한가? 참여한 사람들이 대단하기에 여기서 나온 발언들이 시장에 파급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자, 주요국의 중앙은행 및 총재 및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자리예요. 그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금융에 대한 나름 전문가라고 인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정책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거를 제대로 보지 않고 넘어간다? 그거는 주식을 투자하거나 코인을 투자할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예, 꼭 반드시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일정은 8월 27일 늦은 밤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오늘 늦은 밤에, 한국 시간으로 늦은 밤이니까 아마 한 11시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불균등한 경제 상황 속 거시경제 정책이다. 지금 경제 상황, 불균등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좀 불안정하다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속에서 거시경제, 예, 미시경제가 아니고 여러분 거시경제입니다. 전체적인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특이점은 코로나로 인해 화상회의로 원래는 모여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화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중요 포인트는 여기서 파월의 테이퍼링을 언급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좀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보면은 잭슨 홀 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제로, 파월 연선 낮잠 기회라고 아예 기대감을 안 갖는다라는 의견도 있고, 파월의 입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기에 테이퍼링 신호가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지 전문가들 예측은 각기 다르죠. 지금 누구는 테이퍼링을 언급하기에 이르다라고 할 거고, 누구는 델타 변이 별거 아니다, 언급할 거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에 굉장히 델타 변이라는 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테이퍼링이 양적 완화잖아요. 그 양적 완화를 점진적으로 줄여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 풀려있는 자금을 이제 끌어들이겠다, 조금씩 줄여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바로 투자 위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투자 위축을 결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야 돼요. 그 중에 보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델타 변이라는 거죠. 델타 변이로 인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바로 노동지표입니다. 현재 미국은 제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돈을 줍니다. 일을 안 해도 돈을 국가에서 줘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노동자들이 굳이 일을 안 하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지원금 지급이 9월에 이제 끊깁니다. 예, 지원금 지급이 끊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현재 고용시장이 불안정한데 고용률이 실업자가 굉장히 높다고 지금 판단이 되겠죠. 정부에서 돈을 줄 때는. 그런데 이 실업률이 이제 돈 지급을 9월에 종료를 하게 되면 이 고용지표가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고용지표가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는 바로 양적 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라는 거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죠. 지금 고용 상황이 이렇게 불안한데 양적 완화까지도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주요 이슈로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솔직히 누가 맞을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으나 비율로만 본다면 안 한다가 7, 한다가 3 정도인데, 솔직히 주식은 예측과 반대로 가서 안심을 하면 안 된다. 솔직히 뭐 7대3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몇 대 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많은 사람들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안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름대로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테이퍼링을 예측 안 하니까 주식 투자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더 투자해도 상관없어, 더 물타도 상관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위험성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일단은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퍼링이 정확히 무엇인가 봅시다.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양적 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다. 그 테이퍼링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끝을 뾰족하게 하다 뭐 이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밑바닥에 풀어놨던 양적 자금들을 점진적으로 위로 향하게 한다라는 좀 약간 관념적인 거죠. 예, 직관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유튜브에서 명확하게 좀 다뤄놨어요. 테이퍼링의 뜻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떻게 시작되는 거고 무슨 영향을 줄지까지 전부 다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만약에 언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금리 인상 및 달러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제가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한다는 걸 얘기했는데,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투자를 줄이고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시중에 있는 풀린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올 거고, 은행으로 시중에 풀린 돈들이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상승된다. 그거를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렇게 되면 증시에는 악영향을, 당연하죠. 투자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증시에 당연히 악영향을 주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건 코인과 관련 없는 얘기지만 보험주나 은행주는 강세가 될 거다. 왜냐면 은행에서 이제 돈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사람들은 보험에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될 테니까 이런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테이퍼링을 만약에 언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시장 유동성 수준이 계속 유지되기에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겠죠. 지금에 있는 유동성을 축소하지 않겠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판단이 지금의 투자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겠대. 그러니까 기술주나 성장주 등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주식에 대한 얘기고, 그럼 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식 시장이 하락하면 코인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코인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은 주식이 상승이 되고 투자 성향이 좋아진다는 이 분위기는 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뭐 이런 변수는 또 있을 수 있어요. 뭐 테이퍼링 언급을 했어. 그 주가가 폭락을 했어. 근데 그 자금이 이제 금을 대체하는 비트코인 자금으로 흘러 들어올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은 좀 지켜보자. 자, 그래서 테이퍼링이 뭐길래 이건 아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내년 1분기까지 테이퍼링 완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죠. 그리고 애틀랜타 그리고 보스턴 연은 총재 테이퍼링 나서야 된다. 이 사람들은 테이퍼링을 지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인트 연은 총재 연준 2022년 1분기까지 테이퍼링 완료해야 한다. 굉장히 서두르자 이런 의견인 거죠. 실제로 지역별 연방은행 총재들은 8월 초부터 테이퍼링 관련 언급을 하고 있다.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의 연은 총재들의 인터뷰를 요약해보니 델타 변이는 그리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현재는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별개의 측면이다. 다 맞는 얘기죠. 테이퍼링을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연준은 이미 테이퍼링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뭐 준비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테이퍼링에 일단은 관심을 갖자. 관심을 갖고 얘기가 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귀를 기울이자. 그리고 그 얘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자. 근데 그 대처를 할 때 너무 섣부르게 대처하지 말자. 분명히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든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출렁이긴 할 거예요. 근데 오른다고 해서 덥석 물지 말고
내린다고 해서 덥석 사지 말자. 일단 비트코인의 추세를 일단 보자. 지금 횡보장이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횡보장에서 샀다 팔았다를 잘못하면 손해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또 잘못 들어가면 좀 장기간에 걸쳐서 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라는 거예요. 예, 지켜보고 있다가 상승장으로 되었다 싶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상승하고 내일 상승하고 월요일까지 상승했어. 아, 상승장 추세로 가는구나.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 자금이 어디로 안 가요. 코인 시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매매를 잠시 중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여러 측면에서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 섣부르게 경거망동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말자. 피해로 갈 수가 있으니까. 예,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잭슨홀 미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좀 대처하는 방향을 좀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리스크가 있다.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원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